네, 자, 송사무장쇼 첫 공개 방송입니다. 아파트 최고의 전문가 강남 여의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아파트 전문가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아파트 시장 전망. 일단 타이틀은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아라. 아니, 네. 네. 뭐 얘기하세요? 아침마당 형식 아니었나요? 아침마다. 그럼 이금희 씨의 지금 멋있게 지금 잡아라 다 하는데 갑자기 박자를 맞춰. 아침마당 두 번 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아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볼게요. 올해 시장 점검.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같이 해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 대구 시장은 어땠죠? 네, 굉장히 우울했죠. 네, 그래서 2024년도 과연 우울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풀릴 것인지 그 얘기를 마지막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부동산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부동산 시장은요, 네, 상반기는 반등을 했고요, 하반기는 보합인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1.3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오르고 가격까지 반등했던 그런 시장인데요. 하반기가 들어서서는 또 정책 대출이 멈춰지면서 지금 가격이 보합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상반 하보로 잡았습니다. 네, 23년 상반기 반등, 하반기 보합이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은 지역별로는 우량 단지, 예를 들면 뭐 잠실이라든지 1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많게는 20%까지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래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매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급지가 아닌 다른 곳들이라든지 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또 멈춰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양극화라고 또 기재를 했습니다. 11월, 12월에 계속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우량 단지 거래가 증가했고 그래서 매가 상승했고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하고 좋지 않은 아파트가 갈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요. 항상 저렴한 아파트가 먼저 움직여요? 비싼 아파트가 먼저 움직여요? 비싼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죠. 비싼 아파트를 사는 거는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항상 부자의 부동산부터 먼저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수요가 제한되고 있지만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은 항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전세가 상승 중이라는 거. 이게 매매가를 보실 때 전세가 지표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우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파란 선, 이제 남색선을 보시면 2021년부터 가격이 올랐다가 23년도 들어서 바닥을 찍고 지금은 살짝 꼬리를 올렸죠. 하락세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약간 상승 추세 전환된 그런 시점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상승장만 받고 하락장만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21년, 22년 돼 있는데 이때 보면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또 22년 지나서 지금 가격이 빠진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꼬리가 살짝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매매 가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음은 전세 가격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세도 마찬가지로 네. 가격을 찍고 지금 전세가는 조금 더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그게 조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인데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세하고 매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방향성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냐 안 좋냐라고 할 때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 오르는 게 나중에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서울 아파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동향. 서울도 전국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네네. 이제 전국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왔고요.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전세 증감률 보시면 네. 전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네. 9월, 10월, 11월 이제 끝에만 보시면 네. 상승 추세가 다시 네. 멈춰서 다시 좀 하락했는데 오른쪽에 전세 가격을 보시면은 11월까지도 계속 전세 가격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뉴스를 보면 보통은 매매 가격만 놓고 상승이니 하락이니 이거를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아파트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보셔야 되는데 전세 시장은 지금 매매는 당연히 거래가 줄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세는 서울만 하더라도 확연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는 더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매매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압박 요인이 또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보실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천 건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현재는 한 3천 건 정도가 올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2년도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적었다가 올해 중순에는 3천 건을 찍었었는데 또 특례 보금자리를 중단되면서 다시 10월에는 2천 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건은 올해 2월달 기억하시나요? 2월달 수준인 거거든요. 정말 거의 거래가 다시 얼어붙게 된 그런 시점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식에서도 뭐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점부터 매수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으니까 확연하게 지금 거래가 줄어들었다가 대책이 나와서 다시 올라섰는데 지금 다시 올라섰다가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3천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일단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도 상당히 재밌는데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색깔은 매도자의 심리고요. 예. 또 빨간 선은 매수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남색깔 선을 보시면 날짜를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22년도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먼저 빠지니까 이 역전세 이슈가 굉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매물을 엄청 많이 내놓으면서 매도자는 팔고 싶은 심리가 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받쳐주는 사람은 없고 매수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지금 여기 시작되는 이 꺾어 올라가는 게 시작되는 게 지금 5월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빅스텝이 아니라 거의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3번 연속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매도자가 집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 빨리 내놔야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매물을 내가 빨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다시 23년 1월부터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집을 또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심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하고 역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매를 잡거나 남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저렇게 매수 심리가 올라갔을 때는 내가 사고 싶어도 5천씩, 1억씩 오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시기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기다렸다가 이 시장은 반색되면 금방 반색이 되니까 나중에 올랐을 때 나오는 게 투자의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상반기에는 정책 대출로 이제 실수요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 거래가 없어지면서 매수세는 감소하고 매도세는 증가해서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지역별로 다 다르게 양극화 시장이 진행됐던 2023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2024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저렇게 지표를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회복한다, 하락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상승 요인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총선 이슈랑 국토부 장관 교체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또 국토부 장관 교체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국토부 요직에 있던 분이고, 또 지금 LH 사장을 재임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조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얼어붙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거래량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2023년이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출이 1월에 나옵니다. 신생아 대출이 나오는데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이제 대출해주는 거. 최대 얼마까지요? 5억 원. 5억 원. 예, 네네. 5억 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금리는 1.6에서 3.3%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효과가 있도록 네. 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보실 때 항상 공급하고 수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매도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매수가 지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올해 올랐던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나섰던 거고, 지금 여유주님께서 내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좋았지만 더 다른 사람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신생아 대출, 이 상품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늘리게 하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주면 그때 아파트를 사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급매물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 혼인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 합산 기준 3억 원까지 증여를 공제를 해준 겁니다. 무상 공제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하면서 증여받아서 집을 사는 3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부동산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전망을 누가 해요 도대체?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완화책이 나오고 올라가면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런 조건을 봤을 때는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역전세 이슈가 원래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세가는 반등하고 있고. 네, 이거 다 틀렸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작년도 거 보고 올해 초 거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 가을에 난리 난다고 했거든요. 올 가을에 전세금 때문에 완전히 역전세 정말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또 역전세 반환 대출도 풀어줬고, 또 지금 종부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매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번 종부세를 보고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은 매물이 많긴 하지만 또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입주 물량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도 정말 중요한데 금리 동결 내지 인하 기대감이 있다. 2024년 상승 요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은 금리 수준이 높다. 네, 그래서 아직은 부담이 있어서 당장 집을 사야지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신생아 특례나 이렇게 저금리 정부 대출 말고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또 대출 규제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예전처럼 6천 건까지 올라가기는 또 힘든 그런 2024년일 것 같고요. 또 부동산
TF라든지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도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부동산 상승을 하지 못하는 하락 요인으로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야지만 집을 또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금리는 거의 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막 올랐는데 미국에서는 고의로 경기 침체를 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했다가 내년 연말 막 점점 이 말을 바꿔요.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날까봐 오히려 미국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금리가 올랐던 것처럼 떨어지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진 않고 떨어져봤자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 올랐다 확 떨어지면 기회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변화가 항상 천천히 오면서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나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하나씩 조급해하지 않고 다가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책. 네, 앞으로 나올 정책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올 정책 같은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임대차 3법을 재정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정비가 될 거고,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세 물량이 없는 곳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을 풀어서 전세 물량을 좀 나올 수 있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지역별로 또 많은 곳도 있는데요. 미분양 관련 대책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정책도 꼼꼼하게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왜 끊임없이 하락하지 않느냐?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주고 나와 있는 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아까 계속해서 뭐 금리를 많이 생애 최초나 이런 거는 풀어줘봤자 시장의 매물들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게끔 하고 다주택자한테 더 풀어주고, 이런 거는 한 번에 시장에 있는 매물들을 정말 많이 걷어들일 수 있고, 대출도 풀어주고 그래도 안 사? 그럼 양도세도 안 내도 돼. 아니, 양도세 정말 최소한은 내게 해줄게, 이 시기에 산 거는. 그러면 또 순식간에 이거를 또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아까 심리부터 여러 가지 지표도 봐야 되지만 정책도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에요. 금리는 완만하게 되지만 정책은 순식간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지만 그 전까지 물론 이런 정책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정부가 있으니까 나라 망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 지금 투자를 22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때 되면 뭐가 나오겠네? 이때 되면 뭐가 나오겠네? 그게 꼭 완화나 당근책만 아니라 규제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금만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심하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갈 건지 좀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좀 올라갔지만 동결 내지 내년에 좀 인하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상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주 물량이 없는 곳들은 지금도 위기이긴 한데요. 지금 입주 물량 없는 곳도 문제지만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의 3년 후 5년 뒤를 바라보는 인허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멈춰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도 없는 곳들은 당장 2년, 3년 뒤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는 곳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공급에 대해서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공급은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수요는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이 아니라 상승 요인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리가 높고 부동산 매매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래요. 시장이 좋았을 때는 많이 짓고 많이 지었던 게 또 안 팔리고 그럼 또 당분간 안 지으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이 패턴이 이것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세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위에가 이제 전국이고요, 밑에가 서울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턴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매매할까 했던 분들도 금리가 너무 높고 가격도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전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전세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장을 전망해 보면 23년도보다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도 같이 완연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항상 내년에 오를 거니까 사는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투자해요. 좋은 아파트가 싸니까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이 바뀔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과거랑은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성격 급하잖아요. 막 그래서 인터넷도 계속 빠른 게 나왔는데 또 더 막 빠른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동산 어플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된다고 할 때 그런 정보도 정말 빠르게 공유가 됩니다. 지금 뭐 아실부터 호갱노노 뭐 리치고 이 어플들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이용자들이 많고.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그게 올라갈 때는 그 속도는 되게 무서울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속도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왜 우리가 이런 시기에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저렴한 물건을 좀 해야 되는지 좀 지나고 보시면 나중에 한번 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가격이 바닥 가격을 찍고 이미 최고점 가까이 상승한 아파트들은 아마 매수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도 좋은 아파트들이 바닥 가격에서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2급지 아파트를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수익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닥 가격 회복하지 못한 2급지 아파트를 주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 가격 상승 반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아파트가 가장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구에 왔으니까 근데 대구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구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도 이 부동산 22년부터 막 시황을 얘기할 때 항상 대구가 등장하지만 그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저도 KTX 타고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야, 아파트는 정말 또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또 공급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여러분도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시기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하는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도 미분양도 있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대구는 입주 물량 때문에 이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정말 상승장에서도 먼저 올랐고 지금 하락장도 먼저 매를 맞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요. 24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24년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인허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25년 이후부터는 또 급격하게 또 줄어드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분들이 되게 빠른가 봐요. 오를 것도 먼저 오르고 떨어질 것도 먼저 떨어지고 이게 다른 지역보다 원래는 서울이 주도해야 되는데 항상 대구가 타이밍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미분양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 앞에 보시면은 2007년도에도 굉장히 미분양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미분양이 계속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되게 시장에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이거보다 미분양이 더 많이 쌓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부분도 다 견디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이끌었던 것처럼 이게 대구 시장도 계속 안 좋게 봐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겪고 언젠가는 다시 녹색선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대구 아파트 시장을 정리해보면요. 여전히 미분양의 늪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 지금은 딱 피해야만 하냐? 아니다. 지금도 만약에 대구의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곳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25년부터는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아파트를 처음으로 눈여겨봐야 하냐? 세 군데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강남이죠. 수성구의 범어 4동, 또 만촌 3동, 황금 1동, 신축이라
삼성이라든지 학군지 아파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달서구에도 학군지가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월성지구, 또 월배지구 아파트들이 낮은 가격에서 좀 떨어진 금매가 나온다고 하면 24년도에 기회로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지금 통과를 했는데 대구에도 노후계획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또 노후계획도시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어둡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정말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유주님께서 24년 또 정리를 딱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이런 멘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혼돈의 시장이고 악재와 호재가 같이 혼돈해 있을 때 이때가 또 좋은 매수 타이밍,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유주님께서 2024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 집 마련 성공하고 싶다면 네. 내 집 마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 반을 들으시면 잘할 수 있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전망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좋은 말씀, 좋은 자료까지 다 준비해 오신 우리 강남 여유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